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던 시어머니 앞에서 어린 꼰대 신우를 팩트로 울게 만들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세상에 대해 알려주고 청량감을 느끼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착한 며느리로 살다가 드디어 못된 며느리가 되었네요. 뒷말이 무서워서 참 한심하게 살았습니다. 뒷말까짓 거 하라죠. 나는 앞에서 할 말 다 하면 되는데요, 뭐. 저는 30대 초반이고 남편과 동갑이에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는 내년에 가질 생각입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힘들었지만 어린 신우의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게 더러웠어요. 저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작은 회사 다니고 있고 연봉은 그저 그래요. 몇 번 이직을 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동료들끼리 시기하는 것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다니고 있어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사귀다가 자연스레 혼담이 오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경제 수준이 비슷했고 저와 남편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도 비슷했어요. 자연스럽게 반반 결혼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저에게 가부장적인 며느리 도리를 언급하시며 저를 얽어매려고 하셨습니다. 안부전화 강요, 명절과 시댁 행사에서 며느리가 할 도리 등을 열심히도 저에게 설명해 주셨죠. 신우도 참 웃겨요. 신우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신우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저에게 얼마나 꼰대같이 구는지 말하는 입을 때려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 앞에서 제 욕을 한다는 것은 신우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내세우는 논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신우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언니는 며느리인데 왜 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안 드리냐? 명절 전날에 좀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해라. 할아버지 산소에는 왜 따라가지 않고 친정에 가느냐? 어린 신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 참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씨가 나중에 남편과 반반 결혼을 했는데 아가씨가 나에게 얘기한 거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신우는 무슨 자신감인지 당연히 자기는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뭐 신우가 그렇게 나오니 할 말은 없더라고요. 신우는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인서울 중에서 최하위 대학이에요. 졸업 후에 취직해서 몇 달 회사를 다니더니 소설가가 되겠다고 하며 퇴사를 하더군요. 소설가가 되겠다는 것은 핑계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사회생활을 못 견디고 퇴사한 것 같습니다. 신우는 싸가지 없고 성격상 저만 잘났다고 해줘야 하는데 직장 생활이 어디 그런가요? 아무튼 신우는 퇴사를 하고 집과 스터디 카페에서 소설을 쓴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본인 딸이 좋은 대학을 나온 아이인데 뭔들 못하겠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몇 달간 소설을 쓴다고 하더니 읽어보라고 몇 번 원고를 갖다 주더군요. 싸가지 없는 신우가 쓴 소설인데 읽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 재미가 있더라도 재미없다 느꼈겠죠? 한 1년 그렇게 지냈는데 시부모님은 글 쓰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저에게 다 큰 딸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신우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으니 7급을 준비한다고 어문계열 전공이라 취업이 쉽지 않으니 공무원이나 되겠다는 거였어요. 무슨 공무원이 구청장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되는 건 줄 아는지 말을 참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신우는 게으른 사람이라 7급은커녕 9급 공무원도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바른 말 한 번 했다가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저희 둘 다 개무시나 당하고 온 적이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7급은 어려우니 그냥 9급을 보라고 했는데 전문대 나온 네가 뭘 하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랬으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다 큰 딸 뒷바라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신우는 시험을 한 번 봤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공부하는 사람이 멋부리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데 붙었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에 떨어지고 신우 위로해주는 자리라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다고 하시면서 남편과 저에게 신우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 하시더군요. 신우가 난리를 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대충 놀고 먹다가 시집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아가씨와 누가 결혼하겠냐고요. 놀고 먹느라 모아둔 돈 하나 없는 말 그대로 백수인데 요즘 어떤 남자가 아가씨 같은 여자와 결혼하려 하겠냐 했죠. 아가씨가 나한테 했던 말들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참 꼰대 같았는데 정신 상태도 맑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했어요. 나이는 어린데 나이 어린 티는 안 나는 여자. 어느 남자가 사귀려고나 하겠냐고 했더니 신우가 저에게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두고 보라고. 자기는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해서 언니가 지금 한 말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신우에게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잠자는 시간부터 일정하게 가지라고요. 밥도 같은 시간에 먹고 눈 뜨고 있는 시간은 공부로 채우라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며 잔소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가씨 공부 지원하는 거 기간을 정확히 얘기하고 지원하시라고요. 스카이 출신들도 쉽지 않다고 하는 7급 공무원을 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붙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급도 어려울 것이니 고생만 하시고 아가씨 능력 없는 노처녀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일정 기간 지원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신우는 울면서 방으로 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신우 우는 모습이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자기는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오빠와 새언니 무시하던 신우의 처지가 솔직히 고소합니다. 제 마음보가 좀 못된 것 같기는 하네요. 시어머니도 그래요.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하시던 분이고 신우를 그렇게 싸고 돌던 분이었는데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신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님도 뻔히 알면서 신우는 잘났으니 너희들이 뭐라 할 바가 아니란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댁에서 제 생각을 시원하게 말하고 나서 참 상쾌한 마음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저를 평가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이젠 저에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남편도 저보고 잘했다고 합니다. 엄마랑 동생이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후기 보낼게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우가 진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를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도피를 한 것 같네요. 그런 사람에게는 팩트를 말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쓰니님 부부가 동생을 위해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요.